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법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법률 상식은 불법 촬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불법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그냥 한번 검색을 그냥 해봤어요. 네네. 근데 최근 한 대여섯 시간 전에 나온 것만 봤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경찰 대생 구속, 올 초부터 수차례 불법 촬영, 여성 불법 촬영에 가택 무단 침입까지 30대 남 구속영장 신청, 일산 동부경찰서 불법 촬영, 취약지역 점검. 자, 마지막으로 진천군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 첫 페이지 나온 거고 다 읽어드리지도 못해요. 그만큼 정말 많아요.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네네. 특히 다들 기억하시는 건 얼마 전에 그 유명하신 이제 맞아요. 앵커분, 네네. SBS 앵커께서 또 네.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이 됐잖아요. 법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제 피의자 형님 많이 만나니까 네네네. 좀 왜 이런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맨날 이제 이런 사건 터지면 맨날 그 곽금주 교수님만 만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맨날 나서 곽금주 얘기하는데 교수님. 현장에서 이제 보셨을 때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게임처럼 생각하는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게임이다라고 표현하진 않는데 네. 마치 좀 게임처럼 스릴감을 찾는 것 같은 음. 삶의 어떤 권태로움, 네. 뭐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아이템도 장착도 하고 신종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갖고서 또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게임화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걸로 뭐 쾌감을 네네네네.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 그래서- 아이템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어떤 남성이 차키 모양 카메라 가지고 불법 촬영을 해서 또 적발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가 되진 않나요? 이런 물건 사는 거. 사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단속해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마약은 사실은 아니니까. 자체 제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예요. 그쵸. 광캠 같은 걸로 해서 섬유 가닥 하나 갖고도 사실은 캠 맞아요.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해서 만들다고 한다면 뭐 다양한 형태에 만들 수 있고 그 제작 자체에 대한 건 아직까지 우리가 통제할 만한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이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무궁한 발전. 네. 아니 그러면 네. 모든 몰래 카메라가 불법 촬영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불법 촬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처벌 규정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처벌 규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건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피촬영 대상자가 의사상으로 원하지 않는 의사에 반해서 네. 이루어지는 행위여야 돼요. 촬영 행위가. 보통은 생각하실 때 피해자가 한 명 또는 두 명 뭐 이와 같은 형태로 특정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인 동의가 없다면 적극적인 의사는 의미가 있다. 반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끌고 갔어요. 찌그할 때만 찌그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상을 응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찍고 있는데 내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처럼 의상을 적절하게 적게 입고 있다. 뭐 그런 상태.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네네. 하여튼 좋았어요.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눈에 초점이 저 카메라를 응시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봐서 카메라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카메라의 시선과 이 전화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의사에 반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목욕탕이나 탈의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쳐다보겠다면 되겠죠, 그것도. 쳐다본 사람은 빼겠죠. 쳐다보고 카메라가 있네?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카메라를 딱 있는지도 모르고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그분은 피해자가 당연히 되겠죠. 범죄가 그리고 되겠네요.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 촬영 행위를 했는데 그게 불법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에 반한 네. 상태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촬영 행위였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누군지를 몰라. 네. 그럼 합의를 못해요. 처벌은 되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지 피해자는 자기 찍혔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될 수가 있어요. 합의도 없어요. 그럴 때는. 피해자가 네, 알았으면 오히려 합의하고 특정이 안 됐다는 사람들이 거 있었을 갖고서는 텐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이분들은 야 카메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너 이렇게 촬영하면 돼? 목욕탕에 설치를 했다. 목욕탕에 목욕탕 여성 여탕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서 카메라 촬영이 막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또 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설치를 했어. 여자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다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도 개수로 상해서 서로 간에 상이점, 옷이나 뭐 신체 특징 같은 걸 봤을 때 피해자가 단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 개별 범죄 촬영 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찾는 경우도 있나요? 찾는 경우가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찍었는데 네네. 거기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찾아내.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았어요. 이분 많이 하고.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어요. 있어요.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좁은 지역 뭐 이렇게 단과 대학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촬영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 영상상으로는 모르겠지만 누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했던 경우가 있긴 하나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봐셔야죠. 네. 어쨌든 합의하고 싶으면 본인이 또 이제 찍은 분을 또 찾아야 되는 또 숙제가 생기겠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다시 불법 촬영으로 넘어와서 네. 정확히 그럼 불법 촬영은 어떤 제목으로 네. 어떤 형량을 받게 되나요? 그 법조문을 제가 외워서까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이거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보고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당당해 보십시오.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2항, 3항. 발음도 어렵다. 발음도 어렵다. 그러게요. 성폭법이래요. 성폭법. 성폭법. 네, 복잡하게 안 하고 이제 본인도 다 싫어하고 성폭법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관련해서 1항 같은 경우에 보면은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주로 카메라 촬영죄 이게 개수가 많아도 사진 정도가 좀 심하다 쳐도 징역형을 잘 안 줬어요. 네. 집행유예도 잘 안 나오고 주로 벌금형으로 많이 처리를 했어요. 그런 형태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구속도 시키고 영장 발부도 하고 이제 그것도 지침이 좀 변경됐어요. 수사 지침이나 영장 발부 지침 관련해서 불법 촬영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단속을 해라. 그로 인해서 피해가 사실은 이제 과거같이 필름 사진을 찍어서 할 때는 유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었어요. 맞아. 그렇죠. 돈을 써서 복사를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환경이 되다 보니까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한 장의 어떤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 하나 갖고도 엄청난 피해가 반복 양산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왜 벌금을 보다가 네. 이 벌금은 국가에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금은 따로? 합의금 별도죠. 별도. 그러면은 합의를 하면은 이 벌금이 좀 감액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좀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보통 예전에는 이제 기소유예 많이 줬어요.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뭐죠? 기소유예는 공소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으로 보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네. 선처해줄게. 또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재판에 보내서 전과자 안 만드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기소유예 사안들을 기소유예 처분해달라는 형태로 이제 변론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카메라 촬영죄 사건 터졌을 때 웬만해서는 기소유예 잘 안 주려고 해요. 바뀌어지고 네네네. 변화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죠? 처벌을 해서 전과자 만들고 해당되는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시켜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법 운영 정책이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저희 엄마들이 아이들 사진 요즘은 그냥 막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막 네네. 찍고 막 뭐 옷 벗고 있을 때도 찍고 막.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수립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세대 아이들이 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찍었고 우리 아빠도 찍었고 다 찍는데 나도 너 예쁘니까 찍는다.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촬영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는 이 과거에는 좀 특별한 어떤 맞아요. 개념이었다면 이게 이제 그 말을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행위가 돼가지고 네. 그게 또 이제 범죄로도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처음에 뉴스 리스트 읽어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는 뭐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 혹은 용의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간단한 법률 내용만 알고 있어도 원하지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야.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